이번 시리즈는 K센서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 그리고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K센서 사업은 산업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약 1865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의 센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을 받는 기업들 저희가 릴레이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사의 임원분을 모셨습니다. 삼영 SNC의 백남준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략사업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인 사업을 하신다. 네, 뭐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규 비즈니스를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영 SNC는 상장회사예요. 설립은 언제 됐습니까? 저희가 설립은 2000년에 됐고요. 네. 지금 현재 25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요 품목이 뭡니까? 예, 주요 품목은 저희가 오랫동안 그 온습도 센서 분야의 이제 소자나 소재, 네. 온습도 반도체용 IC 모듈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양산하고 테스트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 드라이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팝니까? 뭐 국내외에 오래된 커스터머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미국의 이제 암페놀의 ODM으로 나가는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전이나 이제 자동차 쪽 공조에 들어가는 모듈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온습도 센서 쪽이 글로벌 컴퍼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프레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온습도 센서, 온도와 습도를 센싱하는 센서다. 네. 흔한 기술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용 온습도 센서는 처음 만들게 됐고요. 반도체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MEMS 그 반도체 셀하고 네. 에이직이 결합된 형태로 네. 실질적으로 원칩으로 온습도를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칩셋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주로 어떤 데 들어갑니까? 가전제품? 예, 가전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자동차에도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 외기 온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게 온스톱 센서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제 습도 센서나 온도 센서를 이제 같이 사용하거나 네. 아니면 통합으로 쓰는 모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실 포드 쪽으로 납품을 좀 많이 한 실적이 있고요. 온습도 쪽이 가격이 상당히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규로 먼지 센서도 했었고. 먼지 센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지가 얼마나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까? 공청기나 뭐 에어컨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 고등어 구우면 확 빨개져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센서가 있대. 예. 사람만 지나가도 빨개져요. 그게 보통 광 센서류로 많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LED나 레이저로 예. 그 센싱을 하는 기술이고요. 먼지를 이렇게 보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전문이다. 예, 저희가 이제 환경 관련된 이제 센싱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이제 나오신 거는 신규 사업. 여기 이제 아까 전략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려고 나오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실드미러 노점계라고 하는데 네. 이거 뭐 일반인들이 들으시기에는 상당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밀 습도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기본적으로 그 습도 센서가 뭐 캐퍼시티브라고 해서 반도체 셀로 용량값을 측정하고 온도랑 결합해서 상대 습도를 도출하거든요.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습도가 70%다. 그럼 좀 습하다 그러죠? 엄청 습한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습하죠. 많이 네. 30%라고 하면은 이제 상대 습도로 좀 건조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습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일반화되어 있는 게 이제 용량형 타입인데 네. 이거를 이제 노점이라는 그 개념으로 좀 바꾸는 컨버팅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70%라고 하는 상대 습도는 노점으로 따지면 약 19도가 되고 그다음에 30%라고 하면은 6도가 되는데 이걸 왜 온도로 바꾸느냐? 그러면 이제 산업 현장 같은 경우는 노점을 관리를 해요. 습도를 노점으로 관리를 하는데 네. 예컨대 0.01%의 습도를 체크해야 된다. 그럼 ppl 레벨이거든요. 그렇죠. ppm 레벨인데 뭐 이러면 뭐 베리언스도 크고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노점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70 cdp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저노점을 관리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결로점, 노점을 이제 산업 현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노점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쳐보니까 듀 포인트 이렇게 듀 포인트죠. 예. 듀 포인트라고 나오는데 말씀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시면 노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증기를 포함하는 기체의 온도를 그대로 떨어뜨려 갔을 때 상대 습도가 100%로 되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할 때의 온도. 컨덴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렵군요. 예,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네. 개념을 쉽게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여름철에 이제 아이스 커피 많이 네. 먹잖아요. 네, 네, 아이스 네. 커피를 딱 받아서 조금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깥쪽에 네. 물이 생기죠. 예, 물이 생기는 게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습도가 차가운 컵하고 맺히는 거죠. 맺히면서 네. 이제 물이 생기는 건데 그거 이제 결로 점인데 그 네. 물이 생기는 바로 포인트가 결로 온도라고 결로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노점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뭐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이쪽에서는 사실은 그 온도, 습도 관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하죠? 예. 그런데 특히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를 상당히 컨트롤 많이 합니다. 네. 왜요? 제조 환경 상에 아무래도 습도가 그 배터리 셀 제조 공정에서 쌓이거나 뭐 침착이 되면 품질이나 일드 이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현재 지금 마이너스 35dp 약 1.5% 미만의 습도로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하다. 매우 건조. 그래서 드라이룸이라고 하죠. 예, 드라이. 클린룸이 아니고 드라이룸.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클린룸이고 배터리는 드라이룸이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거 들어가서 분무기 뿌리고 이러면 막 습도 아, 막 큰일 올라가요. 나요. 특히 뭐 배터리도 그렇지만 분리막도 엄청 건조해야 돼가지고.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분리막 맞습니다. 공장 습도 관리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갖고 나오신 거는 지금 현재 습도가 어느 정도이냐를 알려주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 보통 그 습도를 관리한다는 게 뭐 직관적이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제품을 좀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뭐 커 보인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칠드미러 기술이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그 측정하고 있는 용량형 센서하고는 차별이 큰 기술이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좀 시스템도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벌키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도라든지 신뢰성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을 한참 능가하는 아주 그 어드밴스드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도 면에서요? 그렇습니다. 뭐 정확도는 한 10배 이상 좋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용량형 센서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5도씨의 그 베리언스가 있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0.2에서 0.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용량형 센서, 그 캐퍼시티브 센서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1년이나 2년 그 사이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제품을 떼내고 그걸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제조사로 보내야 되는. 근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손실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배터리 공정 쪽으로 그 용량형 센서가 거의 지금 뭐 100% 들어가 있는데요. 핀란드의 바이살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제품이 거의 독점적으로 100% 이상.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바이살라 제품이 전부 다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다 못하고 이제 들었는데 제가 다시 좀 여쭤보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게 정확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측정 방식의 차이인데요. 네. 제가 아까 뭐 결로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캐퍼시티브 용량형 센서는 그 네. 습도 셀이라는 그 반도체 그 레이어로 네. 용량값과 그 온도값을 계산하는 간접 측정 방식이고요. 간접 측정 방식이고. 저 아까 뭐 결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쪽 그 헤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미러라는 부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네. 그 공기 샘플링 에어가 그 미러 서피스를 지나가면서 네. 결로를 직접적으로 형성을 시키거든요. 그 네. 결로가 되는 온도가 뭐 마이너스 50이냐 40이냐 이런 거를 직접 온도 서피스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직접 그 결로를 확인하는 거와 계산하는 방식하고는 이제 차별화가 생기는 거죠. 직접 보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보게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이 기술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단순한 원리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현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알맞게 이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럽에서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 두 군데, 영국에 하나, 뭐 스위스에 하나, 그다음에 미국도 한 두 군데 정도. 네. 좀 있고요. 네. 일본의 시네이 정도 한 4개에서 5개 업체가 이런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스탠드 언론으로 이렇게 소형화시킨 제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3년 넘게 삼성 SDI에서 그 필드 프로분을 받은 네.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21년 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뭐 처음 플랫폼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약간 벌키하게 생기긴 했었는데 이제 점점 필드 테스트를 거치면서 하드웨어도 임프루브 되고 소프트웨어도 임프루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왔고요. 저희가 뭐 테크니컬 로드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만 요구에 동냉식 구조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순행식으로 좀 바꾸면 좀 사이즈도 작아질 수 있고 좀 모양도 좀 더 이쁘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냉식이냐 순행식이냐의 차이는 그냥 그 크기 차이입니까? 그 냉각 방식의 차이죠. 그러니까 냉각을 동냉식으로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좀 넓어야 되고 네. 수냉식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작게 그 안에 이제 물을 흘려서 순환시키는 구조로 만든다면은 조금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제품은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 개발을 완료했고요. 올 초부터 그 삼성 SDI 쪽 공장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공장, 그다음에 천안 사업장도 곧 납품이 진행되고요. 울산 쪽도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쟤는 얼마예요? 사진 않고요. 뭐 네,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네. 4,5천 불, 5천 불 정도라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드라이룸? 드라이룸. 드라이룸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드라이룸이 뭐 회사마다 뭐 다 틀리죠. 근데 캐파 따라 다른 거죠. 맞습니다. 근데 보통 좀 크다고 하면은 축구장 사이즈 정도 됩니다. 높이도 층고가 한 10m 이상 되고요. 그럼 몇 개나 들어갑니까? 보통 그 라인에 네. 그 회사마다 조금 틀립니다. 근데 네.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는데 라인 하나당 20개에서 50개 사이. 20개? 예. 제가 아까 한 500 정도 한다고 했나요? 그 뭐 이제 매출 계산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보통 한 1기가와트 시당 한 100여 개 이상 정도 쓰인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기가와트당 50에서 100개 정도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 SDI 몇 기가죠? 캐파가? 어디 캐파기는? 전체 캐파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고요. 네. 대략해서 한 40에서 50기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기가당 몇 개? 50에서 100개요. 근데 전 1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500만 원 정도 한다고요? 아니, 아, 알겠습니다. 5,000달러니까 뭐 5,000 더 비싸죠. 훨씬 더 비싸죠. 비싸.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많이 올라서. 달러로 결제 받습니까? 저희가 해외도 많이 지금 네.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비단 그 삼성 SDI뿐만 아니라 사용 환경이 거의 다 비슷하기 다 때문에 똑같죠, 뭐. 아니 뭐 그러면 제 역할은 아까 기가와트 시당 드라이룸에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 많이 달면 100개 정도 이제 탑재가 된다는 건데 쟤는 그럼 습도가 지금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저희가 브랜드 네임이 드라이 트랙이라고 하고요. 네. DT60, DT70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DT60은 마이너스 60까지 DP를 체크할 수 있고 DT70 마이너스 70인데 이제 감이 안 잡히시니까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상대 습도를 0.1%를 재느냐, 0.01%를 재느냐 그 차이입니다. 10배 차이네요. 뭐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습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제가 뭐 삐용삐용 뭐 소리를 냅니까? 뭐 얼러스 줍니까? 기본적으로 드라이룸,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 라인을 보면 처음에 이제 그 드라이어 서플라이 쪽에서 마이너스 60에서 70 정도로 그 토출을 쏴줍니다. 네, 드라이하게 왜냐면 그 만들려고. 축구장 넓이를 그걸 다 드라이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그런 장비가 있어야겠죠.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플라이어하고 리턴 덕트에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조 라인에서도 그 셀 라인에 천정에 이제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드라이 에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드라이 에어가 나오는 쪽은 마이너스 60 정도고 실제 이제 제조 공정은 마이너스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뭐 삼성이나 LG나 뭐 다 중앙 관제 팀에서 네. 뭔가 이제 어느 스팟에서 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 알람이 뜨겠죠. 네. 그러면 이제 빨리 조치가 진행돼야 되고 더 세게 실질적으로- 틀거나.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품질이나 그 일드 이슈의 저습 드라이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을 이제 하셨을 때는 기존에 용량형을 썼지 않습니까? 네. 더 정밀한 칠드미러 센서를 이제 쓰는 건데 사실은 센서라는 게 쓰면 쓸수록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면은 용량형이 지금 파시는 칠드미러랑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결국 핵심은 더 좋은 고성능 센서를 용량형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에 그게 핵심인 네,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좀 말씀을 드리자는 거는 연속 사용성이죠.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가격은 사실은 저희께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형 센서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바꾸는데 공짜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뭐 누가 와서 다 돈이죠. 맞습니다. 예. 뭐 떼어낸 자리에 또 신규 센서 넣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타겟하는 마켓은 교체 수요에 이제 저희 걸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드라이룸 제조 셀 공장들이 빌드업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 네. 쪽으로도. 그런데 지금 삼성 SDI에서 지금 결정을 한 거는 뭐 한 번에 100%다 바꿀 수는 없고 그렇죠. 신규 공장 셋업이 될 경우에 센서 시방서에 저희께 50% 이제 경쟁사께 50% 이렇게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곧 그 신규 플랜트 들어갈 때 이제 50%가 이제 점유를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습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못했다는 얘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정밀하게 재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요.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저희가 처음 여기 테스트하러 들어갈 때만 해도 처음 스타트 포인트가 마이너스 60, 일반 환경에서도 뭐 마이너스 35, 40, 그러니까 1% 미만이면 됐는데. 그러니까 습도로 얘기해 주시면 더 예, 편하겠습니다. 습도로 어려워요. 예, 약간 그렇습니다. 계속 변환해서 얘기를 해야 네. 되니까. 네. 뭐 ppm 레벨까지 말씀을 드려야 네. 돼서 네. 그런데 이제 0.15% 정도를 측정을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네. 줬다면 네. 0.1% 미만까지 이제 지금 컨트롤을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용 환경, 제조 환경이 기존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 환경보다 더 낮은 노점, 낮은 습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확장성도 커지고요. 그다음에 그 배터리 공정이 뭐 극판, 조립, 화성 공정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그 조립 공정에서만 이 노점을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극판 공정에서도 이제 이 노점을 더 관리하기 타이트하게 시작하죠. 관리를 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서의 사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뭐 저희가 이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한 번에 100% 리플레이스먼트는 힘들지만 향후에 이제 교체 수요를 통해서 제품 프루븐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쯤 되면 본격적으로 좀 레베뉴가 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독점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바이살라. 바이살라. 네. 어디 나라 회사입니까? 핀란드 회사인데요. 핀란드, 예. 원래 바이살라가 그 어떤 트랜스미터를 주로 했던 회사는 아니고요. 날씨 계측 장비들을 네.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해온 회사입니다. 날씨 예보 이런 거 할 때 맞습니다. 쓰는 예. 거죠. 뭐 볼론 같은 거 그렇군요. 띄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기상 레이더 장비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이쪽에서 이런 트랜스미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한 7, 8년 전만 해도 8대2 그러니까 기상 쪽이 레베뉴가 8이면 트랜스미터가 2였는데 네. 요즘 역전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트랜스미터 수요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많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부품 모듈 레벨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세트 레벨로 하니까 뭐 레베뉴도 사실 커지고 그다음에 신규 시장에 대한 오퍼튜니티도 뭐 새롭게 가져올 수 있고 그렇군요. 한국에 있는 배터리 셀 회사들은 다 그 바이살라라는 핀란드 회사 거를 다 씁니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그래요? 100%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집 거는 비슷하게 탑재가 됩니까? 아까 뭐 1기가 와트 시당 뭐 50개에서 100개 얘기했는데 예. 그 집은 개당 얼마나 해요? 저희랑 가격이 비슷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 7D 미러 디바이스가 기존에 아마 저가라고 해도 2, 3천만 원입니다. 보통은 1억 단위의 아, 그래요? 하이그로미터 네. 제품이에요. 그 방식이 예. 비싸서 이제 다 못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배터리 쪽 하시는 분들이 7D 미러 제품을 쓰고 싶으셨는데 이게 워낙에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저희는 아주 작게 만든 겁니다. 그게 기술이라는 거군요. 싸게 예, 그렇습니다. 작게. 저희도 이거 지금 뭐 10년 동안 이런 거를 뭐 연구 개발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 트랜스미터 하는 게 3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삼성 SDI에서 피드백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회사 이름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제 될 괜찮습니다. 정도로, 예. 뭐 허락을 좀 받으셨나 보죠. 뭐 허락이라기보다는 뭐 다 업계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나중에 지워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SDI랑 주로 하셨지만 거기 뭐 당연히 이제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고 다른 회사들로도 지금 영업 확대하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퍼스트 마켓으로 보는 게 이제 배터리 셀 매니팩처러고요. 네. 세컨더리 쪽은 아까 말씀드린 제습기 업체들. 제습기. 예, 그러니까 디휴미디파이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는 몬터스, 뭐 브라이에어, 퓨어셀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뭐 잘 아시는 뭐 신성 엔지니어링, 뭐 금영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K엔솔. 그 업체들하고 다 인디비주얼하게 이제 컨택은 하고 있고요. 음. 그쪽에서 이제 습도가 지금 점점 낮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쪽 그전에 그 용량형 센서 바이살라 걸로 측정을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그 부분들이 저희 거를 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클리어가 됐고 이제 이 제품을 이제 리플레이스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칠드미러를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냉각 거울 뭐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각고. 예. 아 그렇군요. 그 원래 있었던 기술인데 어쨌든 삼형 SNC는 작게 싸게 만들었다. 네. 저희도 뭐 개발하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거 개발하시는데. 뭐 연구하고 저희가 이거 활용하는 건 10년이 넘었고요. 넘었죠. 네. 실질적으로 트랜스미터화하는 작업이 3, 4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배터리 셀이랑 중간에 이제 모듈, 플랜트 회사 외에 그 엔지니어링 기업 외에 직접 고객사는 어디를 좀 뭐 분리막 기업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만 양극재 기업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마케팅 능력이 아직은 이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개발을 완료한 게 네. 작년 연말에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이제 양산 샘플링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셀 제조사 기반으로 네.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그 2025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분리막이라든지 이제 뭐 제습기 업체라든지 그쪽으로 좀 확장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셀 기업, 내년부터 이제 분리막이나 양극재 뭐 소재 기업으로 좀 나가시겠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생산 캐파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센서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예요. 암만 제품을 잘 만들고 좋게 만들어도 이게 검수를 하고 검증하고 공장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네. 또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생산할 때 네. 검증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물리적으로 이 정확한 환경을 인풋하고 아웃풋을 저희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그 파이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뭐 다양한 테스트하고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캐파를 좀 증설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이제 기술이다. 싸게 작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라고 했는데 이 칠드미러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뭐 기존에 몇 개 없습니다. 제너럴 이스턴, 그리고 뭐 뭐 에치텍, 에치텍 뭐 이런 데들이 미셸? 예,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뭐 이게 너무 이제- 길게 설명하시면 예.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좀 기술적으로 예. 이게 그 펠티어 기술을 잘 활용해야 돼요. 펠티에. 예, 펠티에. 펠티어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뭐 4 스테이지까지 있습니다. 근데 펠키에가 뭔가요? 옛날에 LG 이노텍이 하겠다고 하는 그 맞습니다. 이쪽이 뜨거우면 이쪽이 차가워지는 펠티의 효과를 이용한 거죠. 라디에이터나 네. 이제 냉장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네. 차게 만들려면 어떻게 한 면은 또 뜨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그 냉각 기술을 이제 열 효율을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펠티어를 스택을 몇 개를 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그 하이그로미터 만드니까 억대의 그 하이그로미터 만드는 회사들은 네. 실질적으로 3 스테이지, 4 스테이지는 만들긴 합니다. 3 스테이지로 이렇게 작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열 많이 예, 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빼고 또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이게 키 팩터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그 물리적으로 PID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가 그 필드 프루브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좀 짧은 기간 안에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뭐 특허나 이런 것도 좀 하셨습니까? 예, 뭐 특허는 지금 국내 특허 다 돼 있고요. 해외 특허도 지금 발의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구조라든지 예. 기술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발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이 보고 이렇게 좀 베껴서 하기는 조금 예, 7디미너 플레이어 중에 이렇게 작게 만든 게 있어요. 근데 2 스테이지가 맥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몇 스테이지요? 3 스테이지 벨티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스테이지가 들어감으로써 저희가 마이너스 70dp까지 그 구현이 되는 거고요. 보통 2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이 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이너스 50이면은 그래도 뭐 성능이 나쁜 편은 아닌데 지금 현재 그 배터리 공정 쪽에서 추구하는 요구 사항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걸로 매출 얼마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 뭐 올해는 스타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뭐 크진 않습니다. 저기 뭐 구미요? 구미, 천안, 울산 순으로. 예,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레퍼런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량이 뭐 100개 미만일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내년도에 이제 해외 말레이시아나 뭐 또 네. 헝가리 쪽, 네. 또 혹은 LG나 SK 쪽 추가가 된다면은 뭐 수량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들고. 얘로 매출이 한 어느 정도까지 궤도에 올랐을 때 글쎄요, 뭐 제가 뭐 지금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IR도 안 한 상황에서 뭐 제가 뭐 매출을 이렇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고요. 전체 시장을 한번 두고 말씀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그 바이살라가 지금 테이크오버하고 있는 수량이나 그 매출액을 예상해 볼 때 2,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연애요? 예, 연애 한 2천억 정도 되는 반 걸로. 정도 먹으면 한 이제 뭐 1,000억, 그들에는 1,500억 뭐 정도. 행복한 얘기고요. 뭐 그럼 처음부터 조금씩 저희가 매출을 조금씩 올려야 그 될 시장 거라고 자체도 생각합니다. 계속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요. 매년 1,000억 원씩이니까
보니까 지금 뭐 3, 4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2030년이면 뭐 너무 조단-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아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2023년에 매출 100억 좀 넘게 했는데 네. 지금 1000억, 1500억 시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뭔가 의미를 아이고, 갖고 있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었다. 뭐 그렇게 시장이 점점 올라가는 시장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근데 그런 시장을 저희가 또 약간 독점 시장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브레이킹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집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SDI가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하신 겁니까?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죠. 제안을 한 겁니까? 근데 SDI 같은 경우는 뭐 전고체에 대해서 다른 회사보다 좀 빠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이미 한 3, 4년 전에, 4, 5년 전에 개당 2천만 원짜리 킬드미러 제품을 10대를 사서 라인에 이미 셋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피드백 받고 크기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용량의 리플레이스먼트가 될 수 있는 얼터네이티브 솔루션이다라고 지금 결정이 된 거고. 올해 시작이다. 예, 뭐 그렇죠. 저희가 사실상. 작년 연말에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 올해 지금 막 생산 샘플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것도 공시사항이 있습니다. 뭐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수주가 보통은 이제 삼성 쪽에서 다이렉트 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공사업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맞습니다. 예. 뭐 울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그쪽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습기 업체, 드라이룸 하는 업체 드라이룸 하는 업체들이 이제 오다를 주는 상황이죠. 되게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100%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그 노점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싸게 또 정밀한 걸 만들어가지고 국내 굴지 혹은 삼성 SDI는 국내 굴지로만 치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근데 뭐 글로벌한 네. 이 배터리 셀러 회사의 수량을 넣었습니까? 넣을 예정입니까? 지금 넣- 넣었죠?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끊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뭐 스타트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오늘 뉴스를 말씀을 우리 백 상무님께서 해주시고 갔는데 물량 확 확대해서 정말 한 2, 3천억 정도 되는 그 시장 반 이상 다 가져올 수 싶습니다.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국산화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솔루션, 오래된 솔루션을 또 바꾸고 임프루브 시킨다라는 측면에서도 저희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비단 그 이런 노점 센서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 제조 라인에 필요로 하는 환경 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런 센서들을 좀 차근차근히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제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노점계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센서들을 좀 패밀리화 시키는 그런 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